자, 여기서 얘들아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라고 하잖아. 우리 필요한 문장 성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것도 있으니까 더 알려줄게. 필요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성분을 이야기하겠죠. 너 토요일 수업 들었어? 아, 그래? 유튜브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토요일날 결석하신 분들 유튜브에 있습니다, 수업. 너가 오늘 받은 파란색 책. 그거는 비문학이잖아. 이거 문법이에요.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 이거. 문법입니다. 귀엽네요. 너, 안 되겠다. 맞자.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응? 그러니까요, 화생방. 지금, 이 강의실에 알코올에 취약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알코올이 아니라 에탄올인가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이 주성분, 그러니까, 얘들아, 필요한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일단 주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성분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성분에 들어가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주, 목, 보, 뭐죠?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4가지가 주성분이죠. 부속 성분은 관형어, 부사어였고 독립성분은 독립어였죠. 민기쌤이 헷갈렸던 거 기억나시죠? 독립어였죠. 일단 주성분은 필요한 문장 성분입니다. 그리고 부사어 같은 경우는 필수적 부사어일 때가 있다. 필수적 부사어일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직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은 건데 관형어도 필수적일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너희들 봐봐. 책, 권이 있다. 이 문장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책, 권이 있다. 이 문장이 왜 어색해 보여요? 그렇죠. 몇 건인지 모르죠. 그러면 이 몇 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 한 권이 있다. 아니면 여러 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겠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권 뒤에 붙은 게 이네요. 그렇죠. 두뇌 불가동. 이가 뭐죠? 오늘 배웠습니다. 조사인데 무슨 조사죠? 이 또는 가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죠. 주격 조사가 있고 또 복격 조사가 있죠. 오케이? 기억납니까? 복격 조사는 보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인데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있다지 되다 아니다가 앞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복격 조사가 아니라 주격 조사겠네요. 문법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격 조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주격 조사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다. 우리 체언의 성격이 뭐냐면 체언의 성격이 앞에 관형어가 붙고 뒤에 조사가 붙는 것. 그것이 체언의 성격입니다. 지금 알아두세요. 체언. 명사라는 말은 잘 쓰지 말라고 했죠. 명사 같은 친구들이 어차피 체언이니까 체언의 성격이 앞에 관형어가 붙고 뒤에 조사가 붙는다. 근데 여기 조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네요. 높은 확률로 체언입니다. 오케이? 높은 확률로.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뭐라고 이게 품사가 체언이다. 근데 여러분 배웠죠? 체언을 체언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이 뭐죠? 땡땡어. 뭐죠? 관형어. 자, 우리가 우리말에서 까먹으셨어요? 꾸며주는 성분은 2가지가 있죠.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데 부속 성분 2가지 해봤자 관형어랑 부사어.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건 관형어, 체언 말고 다른 걸 꾸며주고 있으면 부사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용언을 꾸며주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체언이라고 했잖아. 체언인 건 어떻게 알아봤냐면 뒤에 조사가 붙었다는 점에서 체언을 알아봤어요. 체언을 꾸며주니까 이건 관형어입니다. 자, 관형어 안에 3가지가 들어갔었다. 그죠? 자, 3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관형사. 아하, 자, 두뇌 불가동하세요. 두 번째가 용언 어간에 관형 사용 어미가 붙은 것. 그것도 관형어라고 했었죠. 자, 관형 사용 어미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은, 을, 는, 던 4가지가 있었네요. 시제를 나타낸다. 예쁜이라고 할 때 니은 같은 게 관형 사용 어미입니다. 다른 말로 그걸 용언의 관형사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용언 어간에 관형 사용 어미가 붙은 것.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체언의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거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다. 그러니까 이 관형어가 품사가 뭔지가 참 궁금하다면 어차피 이 세 가지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의가 붙어 있는지 봅시다. 안 붙어 있네요? 의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책 한의 생략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체언의 관형격 조사 의 결합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언의 관형사형입니까? 책 하다 책을 하다 한 권이 있다. 내가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한 권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렇죠?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요건 어간의 관형사형이 붙은 거, 니은 붙은 것도 아니네. 그럼 마지막 케이스, 요거는 관형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형사다. 관형어 안에 속한 관형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관형사가 많이 있었죠. 쌤이 세, 헌, 옛부터 해가지고 이, 저 있고 그다음에 한, 두 있었죠. 기억납니까? 한, 두, 첫 이런 거 있었잖아. 거기서 나는 한 개, 두 개 할 때 한, 두인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형어야. 그런데 여기서 이 관형어가 있잖아요. 문장 전체를 캐리를 하는 관형어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얘들아. 관형어랑 부사어는 원래 부속 성분이니까 생략이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략을 하니까 문장이 이상해. 채권이 있다. 이러면 문장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이것은 이 관형어의 특징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의 특징이냐면 이 권의 특징입니다. 권.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체언 안에 명사 있거든요. 명사 안에 의존 명사라고 있어요. 의존 명사가 뭐냐면 의존적인 명사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왜 의존적이냐면 반드시 앞에 관형어가 필요해서 의존적이에요. 신기한 놈이죠? 권이 있다. 여기서 이 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의존 명사라고 한다. 근데 이 의존 명사는 무엇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관형어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의존 명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순간 이 문장은 관형어가 필요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배워보죠? 여기서 이 리을 부분을 볼까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해서 작은을 빼볼게요. 작은을 빼보니까 것이 아름답다가 되네요. 근데 것이 아름답다는 좀 이상해요, 문장이.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 그 의존 명사 나눠서 배워요. 의존 명사 안에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고 형식성 의존 명사가 있고 형식성 의존 명사는 주어성, 목적어성, 서술어성, 부사어성이 있다.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1학년 때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의존 명사는 관형어가 필요한 친구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작은이라고 할 때 이 작은이 어떻게 관형어가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관형어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관형사. 여러분의 능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관형사. 두 번째 거가 뭐야? 두 번째 거 용어 어간에? 니은 받침.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개념어로는 관형사형어미라고 합니다. 는, 을, 던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그거네요. 딱 보니까 활용이 돼요. 작다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용어 어간에 관형사형어미 붙어가지고 관형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기억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랑 서술어다. 필수적인 주어랑 서술어는 그 주성분이네요. 보면은 아이가 작은 관형어니까 뒤에 있는 그 침대 체온을 꾸며주겠죠. 관형어 부사어에서 부사어하게 서술어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죠. 주어가 관형어한 부사어에서 부사어하게 잔다. 서술어한다. 그러면 주어 서술어만 주성분이네요. 나머지는 주성분이 없죠. 그럼 여기서 주성분은 아이가 잔다. 주어랑 서술어 이렇게 두 가지만 있네요. 그렇게 1번 선택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분석하실 수 있겠죠, 문제? 자, 2번 니은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 4개다 라고 하는데 주목 보서입니다. 그럼 니은 뭐 주목 보서가 아닌 거 갖다 버려. 그러면 일단 식당에서가 버려지네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필수적 부사어인지 아닌지를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 라는 서술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 근데 여기서 먹는다 같은 경우는 무엇을은 필요하지만 어디에는 필요하지 않네요. 그죠? 이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해준 것이긴 한데 이것이 어떤 문장 소문이 필요한지가 궁금하면 네이버 사전에 쳐보면 위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어디에 그런 게 위에 써져 있거든요. 그럼 그런 성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니은에서 필수적인 문장 소문 4개다 라고 하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다. 그래서 필수적인 문장 소문은 4개가 아니라 3개.
참고로 여기서 4개라고 할 때 이 개가 의조명사입니다. 몇 개 할 때. 그리고 이 4가 관형사로 관형어가 되겠네요. 3번 디귿에 보면 필수적인 문장 성분에 부사어도 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디귿에 그 아이는 생겼다. 생겼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예쁘게 생겼다가 필요한 거죠. 예쁘게 생겼다. 여기서 예쁘게 같은 경우는 생겼다를 꾸며주는 성분 부사어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배웠었죠. 성분 부사어랑 문장 부사어. 성분 부사어는 하나의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것이고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데 그리고 그러나 같은 접속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면서 뭐 차마, 설마, 다행히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죠. 과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예쁘게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 빼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알겠죠? 문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4번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은 원래 생략할 수 있지만 리을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무엇을 알려줬다고요? 의존명사라는 걸 알려줬다. 의존명사가 뭔지 궁금하면 앞으로 이렇게 한번 빼보면 돼요. 관형어를 뺐는데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그 의존명사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의존명사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의존명사가 쓰였으니까. 그렇죠. 의존명사죠. 5번으로 가볼까요? 미음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까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돼.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하철이 같은 거겠죠? 우리도 지하철이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그렇게 하니까 말이 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렸는데 우리도 이 지하철이 인천 3호선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인천 3호선이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개통되다의 주어가 필요하네요. 이런 선택지 표현을 알아두세요.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 전체의 주어 말고요.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 이런 거는 언제 다시 이런 말을 보게 되냐면 보세요. 민기는 다리가 길다. 아니 선생님이 손님을 조절을 잘 못하나? 쌤이 아이패드를 저번 주에 샀거든요? 근데 아니 너무 필기가 잘 안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고3 애들한테 야 이거 왜 이러냐 아이패드 너무 글씨가 너무 예쁘게 안 써진다. 민기쌤이 글씨가 좀 안 예쁜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거 종이 질감 필름을 사셔야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어떤 애가 사줬어. 민기쌤한테 종이 질감 필름을 그래가지고 딱 샀는데 그 애가 이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펜촉이 아이패드 애플 펜슬이라고 있거든요. 펜촉이 좀 잘 달아요. 그 말을 하고 일주일 만에 펜촉이 빵꾸가 난 거예요. 앞에.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얼마나 하겠어. 앞에 플라스틱 쪼가리 2,000원이면 사겠지 하고 쿠팡에 쳐봤는데 3만원이야. 이 아이패드 계속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필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일주일 동안 A4 용지로 300페이지 가량의 노트 필기를 했는데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쌤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공부한 거 보니까 쌤이 노트를 300페이지를 썼더라고요. 책 한 권이 나와서 책 한 권이 보통 쌤이 일주일에 책을 한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정도 읽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필기를 하는 건데 그때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분필이 잘 부러지는 거 보니까 아이패드 연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주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민기는 다리가 길다 해서 이 선택지를 잘 다시 봐야 돼요.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 여러분 여기서 이 다리가 이거 주격조사 붙었으니까 주어가 되겠죠. 이 다리가는 주어입니다. 근데 뭐의 주어인지가 중요해요. 이 다리가는 뭐의 주어일까요? 길다의 주어입니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나중 가서 높임법이랑 연결되면 헷갈리게 돼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니 다리가 결국 이렇게 되잖아. 기시다. 짧은 걸로 써야겠네요. 기시다는 뭐냐면 길다의 시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리을 탈락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을 탈락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기시다는 할아버지에 붙은 걸까요? 아니면 다리에 붙은 걸까요? 그렇죠.
기시다는 다리에 붙은 거예요. 근데 시 보이죠? 이 시가 높임이거든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리가 기시다? 다리를 높여줬단 말이야. 저거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다리를 높였단 말이야. 할아버지를 높인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다리를 높인 겁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에 포함된 물건이나 신체 일부인 다리를 높임으로써 정말 간접적으로 할아버지를 결국 높이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가 뭔지를 그때그때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여기서 길다는 민기가 길다가 아니라 다리가 길다라는 거. 선생님, 결국 다리가 민기 거 아닌가요? 아니, 어쨌든 문법적으로 봤을 땐 다리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개통될지도 우리가 개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통되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장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다시 읽어보면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인천 3호선이 이런 식으로 새로 주어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번 문제도 맞는 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부사어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내 단짝 친구는 바로 은수다. 이 바로가 부사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을 꾸민다. 이거는 뭐 선택지 만들 게 없었나 보네요. 쉬는 시간을 기억에 옮겨본다. 쉬는 시간에 은수가 쉬는 시간에 교실 앞에 나와서. 쉬는 시간에 은수가 교실 앞에 나와서. 자, 보세요. 부사어의 위치를 바꾸면 부사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은수가 쉬는 시간에 좀 부사의 의미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여기서 부사어가 뭔지는 파악을 해야죠. 쉬는 시간이 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명사 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애가 뭐냐면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알아둡시다. 애랑 에서 으로 이런 것들은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쉬는 시간에서 이 애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부사어가 여기 있든 아니면 여기 있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어의 위치를 바꾸면 부사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은 기억에 옮겼을 때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달라지지 않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우와 가수화를 생략해 본다. 여기서 보면은 매우를 생략해 봤을 때 춤을 매우 잘 춘다.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죠, 여러분. 매우 잘 춘다 해서 이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얘들아, 가수와 비슷하다 해서 이 가수화를 빼봐. 그러면 인기가 많은 비슷하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수화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네요. 생략 불가능. 줄여서 불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를 우리가 무슨 부사어라고 한다? 필수 부사어. 잘했습니다.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필수 부사어인 거는 외우는 것은 좀 에바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래 선택지를 보면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가 있고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필수 부사어인 경우에는 그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니은 정말. 그러면 부사어를 넣으면 서술의 의미를 강조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겠고, 그 다음에 무척 뒤에 인하를 붙여보면은 무척이나, 여기서 이 인하는 보조사인 것 같네요. 그래서 보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3번에서 답은 부사어에 대해서 탐구한 것이라고 하는데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여기서 보면 1번 선택지에는 눈이 부시게, 그러니까 푸른 날이다.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거든요.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배운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모르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부사어로 쓰였다. 알아볼게요. 눈이 부시게를 묶어봐. 절이라고 하는데 절이랑 구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나. 구는 뭐냐면 서술어가 없는 걸 구라고 해요. 영어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영어에서 동사 없는 거 구 아니? 그죠? 전치사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면 그건 구잖아. 근데 절은 동사가 있는 게 영어가 절인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눈이 부시게 보면 눈이 부시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 3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 3가지가, 첫 번째가 부사, 두 번째가 용어 어간에다가 뭐 붙는 거죠? 부사, 형, 어미. 2가지 있었어. 부사, 형, 어미. 개, 도로.
아하, 이거 복수의 필요합니다. 부사형 어미가 개, 도록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 개는 뭐냐면 부사형 어미예요. 근데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 것처럼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고 했었죠. 부사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부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 바꾸는 건데 품사로 바꾸는 건 전미사만이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부시게해서 이 개가 붙었으니까 이건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부사어가 된다. 그러면 이게 부사어로 쓰였고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때 개가 뭐라고? 부사형 어미다.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부사어가 된다.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줬었다. 부사, 그 다음에 부사형 어미, 마지막 세 번째가 부사격 조사. 이거 세 가지가 붙으면 그 부사어가 된다. 자, 2번.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은 부사어가 된다. 그리고 그냥 부사는 부사어가 된다. 할 수 있죠? 민기쌤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로 갈게요. 너무 헌차를 한 대 샀다. 자,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한다. 그래, 너무가 샀다를 수식하는 건가? 너무 샀어. 아니죠. 너무 샀어가 아니라 너무 헌 아닐까요? 헌을 꾸며주지 않을까요? 아, 적당히 헌 게 있을 수도 있고 너무 헌 게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헌 걸 샀나 보죠. 중고를 돈이 별로 없었나 보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가 샀다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관형사 헌을 수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틀렸네요. 서술어 샀다에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 영희는 닮았다. 엄마를 생략하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영희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영희는 책을 읽는다. 취미로는 생략이 가능하네요. 자, 여기서 보면 기억에서 엄마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생략한 걸 보니까 이 별표인데요. 이 별표는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 점을 보면은 둘 다 부사어인데 하나는 필수 성분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보니까 필수 부사어를 문제로 낸 것 같죠? 이 모의고사 또는 이 수능 문제에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가? 수능 문제네요.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4번은. 5번을 갈게요.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 제로가 빠지니까? 안 되네요. 모든 것이 제가 되었다. 제가 빠지니까 안 되네요. 선생님이 이거 어떤 문장을 가지고 가르쳐 준 적이 있냐면,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가지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 기억해야 됩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문장 선문은 보어예요. 그런데 이 복격조사 이 가가 붙어 있어야 보어라고 했죠. 근데 복격조사 이 말고 으로가 붙어 있을 때가 있다. 으로나 로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으로가 붙어 있을 때는 부사어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얼음이는 보어예요. 근데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얼음으로는 부사어입니다. 왜냐? 부사격 조사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억의 제로는 부사어이다. 맞아요. 이게 부사어 맞습니다. 왜냐면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제가는 보어다. 맞죠? 그래서 문장 성분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인 건 맞다. 왜냐면 빼니까 비문이 됐거든. 그럼 맞는 말이죠? 알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옆에 문제로 가볼게요. 그러면 보기 기억이 예로만 짝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기억이 필수적 부사어네요. 자,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나는 영화를 보았다. 가능하죠? 삼촌과는 저리 가. 삼촌 없어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 시대에. 자, 어제 본 것은 이것과 비슷하다. 어제 본 것은 꽤 비슷하다. 이것과가 반드시 필요하네요. 그래서 얘는 맞지만 얘는 틀렸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되지 않겠죠? 자, 2번. 인공위성이 이탈하였습니다.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자, 2번.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거 같죠? 궤도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겠죠? 필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는 선생님 만났습니다. 어디에서는 뭐 궁금하면 묻는 거죠. 어디에서? 공원에서요. 언제? 2시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틀린 게 되겠네요.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3번 몽둥이로 잡았다. 몽둥이 필요하지 않겠죠? 사위로 삼았다. 이거는 필요하겠습니다. 삼았다. 자, 4번 변동사에 적합하다. 이건 필요하겠네요. 변동사에 적합하다. 변동사를 빼면 안 되겠죠? 그냥 적합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 오후에는 필요하지 않겠네요. 자, 5번. 지혜에게 선행장을 주셨다. 주다는 그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거가 필요합니다. 빌리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 빌렸다. 누구한테 빌렸는지가 필요해요. 빌리다도 누구에게 무엇을 빌리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도 필요하다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 만나다 같은 경우는 책마다 두 자리 서술어, 아니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어가 어디에서 만나다. 근데 네이버 사전에 쳐보면 어디에 에서가 없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쳐보면 그 목적어만 있어요. 주어랑. 자, 답 5번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기의 내용 근거로 해서 잘못된 문장을 수정해라.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자, 요청하다 라는 말이 있을 때 이 요청했다. 누구한테 정부에가 필요하겠네요. 위에는 정부에가 없고 여기는 정부에가 들어갔네. 그러면 이거 1번 선택지는 괜찮네요.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적시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겠고.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다. 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문장은 잘 고쳤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근데 위에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는데 이번 문제는 뭔가 사실이다. 이게 빠져가지고 빠졌어요. 이게 빠졌긴 한데 이게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어 서술어 호응으로 푸는 문제네요. 선생님 생각에는 답이 2번인 것 같고요. 근데 답은 여러분이 내기에는 좀 이 문제는 답 도출이 어려운 편입니다. 위에 보기 박스에 있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거 가지고 답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거 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서 답이 2번이라는 거예요. 3번.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했다. 누나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 성분이 빠진 게 있으니까 3번도 말이 되죠. 자, 4번. 우리는 이것을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오케이? 이것도 목적어가 빠졌죠? 이것도 몇 자리 서술어 가지고 푸는 게 맞죠? 5번.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엇에 얻을 수밖에 없다. 동네 지리에. 이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만 되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서술어의 자릿수. 또리수네요. 또리수. 자, 기억. 우리가 여기서 적절히 아는 거고 기억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 자, 가겠습니다. 살았다. 불씨가 다시 살았다. 불씨가 살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가 필요한가? 라고 하면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근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주어만 요구한다. 바람 때문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불씨가 살았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2번. 니은 주어 부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글이 살았다. 글이 살았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 그래서 글이 살았다라고 할 때 이 한 구절로 글이 살았다. 이거 왠지 필요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디귿부터 보죠, 여러분. 디귿은 주어 목적어를 이건 물음표. 주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그는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살았다.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다라고 하니까 그는 살았다가 아니라 그는 벼슬을 살았다가 괜찮은 것 같네요. 3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노타.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리을은 주어 목적어를 요구한다. 주어는 무조건 요구를 하거든요. 주어를 요구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면 목적어를 요구하나 그는 잠시 놓았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손을 놓았다가 필요하겠네요. 목적어 이것도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 5번 미음은 주어 목적어 부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형은 주어는 책상 위에 놓았다. 무엇을? 형은 책을 놓았다. 책상 위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맞겠고 그러니까 역시 이상한 게 답이었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구절로 글이 살았다라고 할 때 이 한 구절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원래 이렇게 같은 문제 형태들을 모아두면 지겨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배운 게 별로 없는데 복합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기억.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자, 기억과 니은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명사구는 뭐 명사로 만들어진 구라는 소리인 것 같네요. 명사구에 조사가 붙었다. 자, 나도. 나도. 그 다음에 벌써 바깥이, 칠흑같이 어둡다. 여기서 기억과 니은에서 이거는 조사가 되겠네요. 나도. 그 다음에 바깥이. 근데 이거 명사구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가 붙은 건 맞는 말이 됩니다. 명사구라고 하기엔 기억에는 명사구가 아닌데, 잠깐만요, 여러분. 답이 4번이군요. 그렇네요. 기억과 니은에서는 명사구가 아니에요. 명사구는 뭔가 띄어쓰기가 돼 있어야겠죠? 근데 드디어 나가 아니잖아요. 드디어 나가 아니라 드디어는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기서 드디어가 뭐냐면 문장 부사어죠. 드디어가 나를 꾸며준 게 아니잖아. 그치? 드디어라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어. 문장 부사어죠. 여기서 벌써도 문장 부사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구가 아니다. 오, 그 10월 학평이니까 고3 건데 그래도 좀 어려웠네요. 2번, 기억과 디귿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주고 있다. 자, 여기서 기억에서는요, 어렵다 문제. 격조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어를 나타내주는 격조사가 무슨 격조사게? 주격조사겠죠. 그렇죠. 주격조사에 두 가지 있다. 이, 가. 그렇죠. 은는 그 주격조사 아니라 했어요. 우리 보조사 외워볼 수 있나요? 는, 도, 만, 부터까지 밖에 마저 조차 요. 그거 말고 또 6개가 더 있어요. 뭐 뿐. 더 있는데 그거 까먹었습니다. 어차피 는, 도만, 부터까지 밖에 마저 조차 요. 이 정도만 외우면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기억이랑 디귿은요 도랑 은이잖아요. 여기서 도는 보조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은도 보조사잖아요. 그럼 기억과 디귿 모두 보조사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격조사가라는 말이 땡인 거죠. 알겠죠? 1번은 명사구라는 말이 땡이고, 근데 구라는 말이 여러분은 아직 너무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3번 니은과 디귿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다. 자, 동작의 주체다. 여러분, 동작의 주체다라 했는데 이거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주체인 건 맞아요. 뭐든 주체겠죠. 그런데 동작의 주체가 마스크가 계속 내려가네. 동작의 주체가 있고 상태 성질의 주체가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동작의 주체는 뒤에가 동사이면 되는 거고 상태 성질의 주체면 뒤에가 형용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디귿은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봐봐 얘들아, 디귿은 동사잖아. 동사니까 이것은 동작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 어둡다는 어둡다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가 동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형용사다 보니까 이것은 동작이 아니라 상태와 성질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동작이라고 할 때 니은과 디귿을 같이 묶을 순 없다. 이해하시죠? 하시죠? 이해? 자, 그 다음에 4번. 디귿과 리을을 해서 주어는 체험 역할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다. 여기서 신임 장관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에 새 컴퓨터 이렇게 묶이죠. 자, 그런데 이 신임이 장관을 꾸며주죠. 그 다음에 새가 컴퓨터를 꾸며주죠.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 역할을 하는 구라고 합니다. 체험 역할을 하는 구를 우리가 명사구라고 해요. 이런 게 명사구지 기억과 니은 명사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된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리을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 이런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2번 쓰였다. 라고 하는데 주어가 2번 쓰였다. 잘 보세요. 여러분. 대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보어. 그럼 보어에 붙은 이 가를 무슨 격조사라고 한다고? 복격조사. 자, 그러면 여기서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건 주격조사가 맞아. 주격조사가 맞죠? 하지만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무슨 격조사다? 복격조사로 이건 보어가 된다. 그러니까 주어가 2번 쓰였다가 아니라 주어는 하나밖에 없다. 새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새 컴퓨터가라고 할 때 이 주어는 컴퓨터가인가요? 아니면 새 컴퓨터가인가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오케이? 컴퓨터가를 주어로 한 다음에 새가 주어를 꾸며진다 이렇게 말이 되고요. 새 컴퓨터를 주어로 잡아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새는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새가 주어예요? 아니요. 그건 새는 또 관용어가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소린가? 새 컴퓨터를 주어로 잡으면 그 주어 안에서 또 꾸며지는 성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아니, 말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목적어도 엄청 긴 것이 하나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목적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막 꾸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가보면 이제 알 겁니다. 내일 배우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두 번 쓰였다는 에바고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는 뭐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되다라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겠습니다. 7번의 답. 자, 8번으로 가볼게요. 8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서 탐구할 거래. 자, 지난 토요일에 사촌 동생이 왔다. 개헬이네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아니, 사촌 동생이랑 미술관을 간다고요? 오. 여러분, 사촌 동생이랑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 사촌 동생 너희들 아직 많이 어리지? 있다면 어리죠. 그래요? 지영 양은 안 어려요? 몇 살이에요, 사촌 동생이? 3살 어려요? 알겠습니다. 3살 어리면 애기네. 아, 1살 어리다고요? 1살 어리면 애기인가? 그래요. 선생님은 사촌 누나가 있는데요. 어우, 딸이 몇 살이야, 사촌 누나들의 딸이. 사촌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지원이 누나랑 지현이 누나가 있었어요. 굉장한 TMI죠? 지원이 누나는 되게 이뻤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풀 수 있는 게 3번 풀 수 있네요? 니은을 보니까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한다. 아, 니은에 나는이 없네요. 빠졌네요. 그쵸? 그러니까, 3번 선택지는 맞는 말이 되겠죠. 옳은 거, 그른 거. 옳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건 4개 봐야 되네? 기억과 리을 봅시다. 이거, 리을.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나에게가 빠졌네? 어쨌든,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주격전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아니, 뭔 소리야? 여러분, 여기서 주격조사 형태가 리을은 깨서입니다. 기억은, 이네요. 여러분, 이 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격조사입니다. 오케이? 근데 깨서도 주격조사거든요. 자, 보세요. 가장 간단한 주격조사는 2가지, 이 가예요. 근데 2가지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가 에서가 추가될 수 있다는 기억나세요? 정부에서, 그다음 학교에서 에서 단체 명사에 붙어가지고 주어로 나타낼 수 있다. 에서. 하나는 깨서인데요. 이 깨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서가 쓰이는 것은요.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주격조사가 달라진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주격조사가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따라서? 높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어를 높여야 되니까 어머니께서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깨서도 주격조사다. 어머니께서는 주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에서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 어떠하다 해서 무엇이 해당하는 건 이거 민기쌤 교재에 있습니다. 3번 니은을 보니까 이거 했군요. 4번 디귿과 미음을 보니까 자 이렇게 이것을 보니까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주격조사로 쓰인다. 지하철 자음 뒤에서는 이, 우리 모음 뒤에서는 가. 맞는 말이죠. 5번 비읍을 보니까 체험분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가 될 수 있고 아직 여러분 모릅니다. 명사절 아직 몰라요 우리. 친척도 서로 만나기 이게 명사절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해두세요. 내일 배웁니다. 친척도 서로 만나기 명사절도 주어가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까지 하고 쉬기로 했었죠. 잠깐 쉬고 우리